도미닉 솔랑케의 토트넘 이적 임박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9일 토트넘은 도미닉 솔랑케의 이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리버풀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받던 솔랑케가 어떻게 갑자기 토트넘으로 이적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랑케는 2017년 리버풀과 계약을 맺었지만 백업 교체 선수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0살에 불과했죠. 20살이라고 해도 실력이 된다면 B클럽에서 대단한 활약을 할 수 있지만 클롭 감독에게 그렇게까지 인정받질 못했습니다. 리버풀에는 브라질 출신의 피르미누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버풀은 보유한 스쿼드로도 시즌을 치르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고 점점 기세가 오르면서 맨시티의 대항마가 되었습니다. 솔랑케를 떠나보낸 후에 오히려 리버풀은 챔스 우승,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었죠. 솔랑케는 2년 동안 단 27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대부분 교체 출전이었습니다. 2018-2019 시즌에는 리그 출전은 거의 할 수도 없었습니다. 클롭 감독이 출전을 안 시켰기 때문인데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 때 솔랑케는 팀을 떠나고 싶어 하면서 본머스로 1,900만 파운드에 이적을 했습니다. 300억 가까운 몸값이기 때문에 솔랑케가 잠재력은 확실히 있던 선수라고 봐야죠. 하지만 이는 유망주라는 칭호를 듣던 선수의 잠재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머스로 이적한 솔랑케는 후반기에도 리그 10경기 0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019-2020 시즌마저 리그 32경기 3골을 기록하며 부진한 활약을 보였고 결국 본머스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로 강등되고 말았죠. 팀이 강등된 것보다 첼시의 유스 출신이고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도 좋은 활약을 했는데 왜 솔랑케는 전혀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감독의 전술 차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솔랑케를 이끌었던 당시 감독은 에디아우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팀인 만큼 강팀을 상대해야 하다 보니 솔랑케는 득점보다 연계 플레이에 더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이죠. 에디아우 감독이 경질된 후 솔랑케는 흔들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고 2부 리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랑케는 잠재력이 점점 터지게 됩니다. 이듬해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15골 11도움으로 주전 공격수로 활약을 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2부 리그에서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40경기를 넘게 치르는데도 15골 넣는 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 본머스는 승격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감독은 에디 하우의 오른팔이었던 제이슨 틴달이었는데 아무리 2부 리그의 강팀이라고 해도 에디 하우 오른팔인 만큼 파격적인 전술은 어려웠죠. 역시나 승격에 실패한 책임으로 1년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콧 파커 감독이 부임 후 솔랑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솔랑케는 득점에 눈도 뜨게 되면서 2021-2022 시즌에는 46경기 출전해서 무려 29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본머스를 다시 EPL로 승격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래도 2부 리그 활약이라고요? 아직 이런 활약으로는 토트넘 이적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없다고요? 그럼 솔랑케 활약을 조금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2023-2024 시즌 솔랑케는 리버풀에 있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솔랑케는 리그에서만 19골을 터뜨리면서 손흥민보다 2골을 더 넣었고 맨시티의 필포든, 아스톤빌라의 올리 와킨스와 함께 득점 부문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머스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2월 EPL 이달의 손상을 수상했고 이때가 바로 손흥민이 4골 4도움으로 5번째 이달의 손상을 도전하면서 솔랑케와 라이벌 상황이었습니다. 본머스는 감독 문제가 계속 뒤따르긴 했지만 핵심은 솔랑케가 이제 약팀인 상황에서 어떻게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을 넣고 팀도 4연승도 해보고 3연승도 하는 팀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역시 감독의 역량 차이였습니다.
이라올라 감독이 현대 축구와 맞게 고강도 전방 압박을 가하는 전술을 펼쳤고, 그러면서 솔랑케의 활약이 돋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랑케가 페널티 박스에서 터치와 슛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전술을 조정했습니다. 어떤 팀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바로 토트넘입니다. 엔지 감독도 강한 전방 압박을 요구하는 감독으로 지난 시즌 전방 압박 1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제2의 케인은 찾을 수 없지만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며 스트라이커를 활용한 득점을 원하고 있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솔랑케는 엔지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제 토트넘 스퍼는 6,500만 파운드를 투자해 도미닉 솔랑케 계약이 완료되었다 라고 전했는데요. 솔랑케의 토트넘 이적 확실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었지만 BBC가 계약 완료 기사를 발표하면서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단 한 가지, 그의 높은 이적료입니다. 토트넘은 솔랑케를 영입하기 위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토트넘이 탕기 은돈벨레를 데려오기 위해 지불한 5,150만 파운드, 무려 1,350만 파운드를 더 지불해야죠. 높은 이적료에도 스트라이커 영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토트넘은 과연 어떤 식으로 자금 마련을 하게 될까요? 토트넘 스쿼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솔랑케 이적이 확정된 가운데 우리는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랑케와 히샬리송이 있다면 다음 시즌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는 더 많은 공격 옵션이 필요해. 다른 윙어도 영입했으면 좋겠어. 이적료에 대해서 그만 얘기해. 그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을 기록한 스트라이커에 대한 대가야. 우리는 30살 케인을 1억 파운드에 팔았잖아. 솔랑케를 우리 팀에서 보게 돼서 기뻐. 이렇게 기대되는 선수는 정말 오랜만이야. 이번 시즌은 우리 거야. 라이트 윙어도 사인하길. 그는 포스테코글루를 위한 완벽한 선수 같아. 강한 피지컬, 스킬, 그리고 끝내주는 마무리까지 환상적이야. 토트넘은 그가 필요하고 그는 탑 클래스 스트라이커야. 멋진 계약이야. 솔랑케는 포스테코글루 스타일의 축구에서 돋보일 거야. 6천만 파운드? 말도 안 돼. 히샬리송이나 솔랑케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한 시즌에 10골을 위해서는 좀 과한 돈 같네. 아, 토트넘이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돈은 많고 생각은 안 하나 봐. 솔랑케한테 6,500만 파운드? 말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싼 것 같지만 그는 좋은 선수긴 해. 히샬리송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손흥민이 빠진 경기에서 히샬리송을 레프트 윙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 제발 솔랑케한테 6,500만 파운드를 지불했다고 말하지 마. 5천만에서 5,500만 파운드면 충분할 것 같아. 웨스트햄은 방금 토디보랑 계약도 했는데 토트넘은 1도 야망이 없구나. 최근 그가 보여준 활약으로 토트넘에서 보여줄 모습을 기대하는 팬과 비싼 이적료만큼의 활약을 보여줄지 걱정하는 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즌을 치러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솔랑케는 박스 안에서 볼을 주게 되면 해결 능력이 좋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솔랑케는 성장을 했고 이제 본머스보다는 더 좋은 팀에서 비슷한 전술 아래 더 좋은 패스를 받으며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솔랑케는 제2의 케인이 아닙니다. 케인보다 대부분 한 수 아래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케인보다 월등하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와 운동 능력입니다. 케인은 스피드가 약점이었다 보니까 역습 상황에서 장점을 전혀 살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2선으로 내려와 연계를 하는 역할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랑케는 엔지 감독이 추구하는 플레이에 역습 상황도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과 솔랑케, 존슨이 함께 뛰면 파괴력은 더해질 것입니다. 리버풀에서 27경기 한 골을 기록하며 한때 유망주가 될 뻔한 솔랑케. 하지만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19골 3도움으로 기록하고 토트넘 이적 소식을 알리며 인생 대반전에 성공한 솔랑케. 과연 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 토트넘에서 폭발한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손흥민과 어떤 콤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지? 페널티킥은 소니 거다. 이상
신수영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